쉬운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많은 과목, 적은 과목 뭐 등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대해서 뭐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많이 한 놈 못 이겨. 그리고 당연한 게 지금은 어떠냐면 머리로 대학을 간다라기보다 성실함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무거운 엉덩이 그리고 성실함 이 두 가지도 이제는 성실함이 재능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과가 완전하게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해야 할 게 많아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제 수학을 이제 예를 들자면 조금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왜냐면 확통도 해야 되고 뭐 미적도 그렇겠네요.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다른 과목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금 중학교 때 미리 열심히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학습관에 오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큰 아이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공부를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그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도 공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딱 들어와서 처음부터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얼마큼인지를 인지해라.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고등학교 아이들을 학원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원을 좀 줄이고, 왜냐면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대한 양의 학습 개념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순공 시간을 좀 확보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대입이 개편이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거. 그래서 주요 과목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알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가 변경이 되면 전략이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게 또 결국은 거기다 심지어 인사까지 잘해야 되니 네. 어쨌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또 어떤 평등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또 평가 기준에 놓인 거니까 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또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되네요. 네. 고교 학점제는 현재 계획은 언제까지 지금 이게 적용을 하도록 확정이 돼 있는 거죠? 보통 2028학년부터 보통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제도가 바뀌나요? 바뀌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4년 예고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28 학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좀 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발표가 된 순간부터 정립이 될 때까지의 시간들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일단 네. 어쨌든 확정이 된 거는 지금 고1부터 중1까지는 이걸로 일단 확정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럼 그 밑에 자녀를 둔 분은 어떤 식으로 좀 미리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당연하게 기본적인 것들이긴 한데요. 지금 아까도 제가 그 입시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과정들을 많이 신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모든 과목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쓰게, 예전에는 뭐 그게 국어나 영어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전체적인 이과 과목들도 내가 어떤 것들을 아웃풋할 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게끔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같은 거는 내성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에 입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밖에 나가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수행평가가 되지 않겠죠. 아니면 탐구보고서 발표라든가 자기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탐구 역량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니 뭔가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 꿈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신문 꼭 읽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뭐 다독이니 요즘은 뭐 독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읽기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한 책을 조금 더 고심해서 읽는 그런 습관도 많이 들였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얘기를 조금 바깥으로 아웃풋할 수 있는 어떤 스피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다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좀 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수학이지만 전체적인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전 과목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고충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학원비를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과외를 구해주시거나 인강을 끊어주시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취 압력으로 받고 있어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쉽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들어갔는데 약간 이렇게 본전을 찾아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도 서슴치 않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바라는 건요, 그냥 내가 뭐 좋은 선생님을 구해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냥 조금 지지해 주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가정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막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소파에 쭉 하면 잠깐 누워서 이제 폰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못 봐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예전 아이들 같지 않아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유혹을 조금 이겨내기가 힘들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규칙적으로 뭔가를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을 지켜나가는 것들도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 참 요즘 학생들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들 도대체 잠은 언제 잘까요?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에 뭐 각종 시험에다가, 아이고 참, 뭐 그렇다 해도 뭐 저도 저희 애들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하고 있으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는 고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포기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힘들거나 그러면 도피성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막지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인성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내가 그냥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네. 자식 키우는 건 종합 예술이에요. 네. 네.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감정 관리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 욱한다고 그것도 가만히 있을 때 충동 관리도 해야 되고, 진짜 이걸 다 갖추려면 참 진짜 모든 게 애들이 완벽해야 뭔가 진짜 기껏 의대를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고교학점 시대에 어떤 좀 꼭 필요한 공부랑 뭐 진료 설계 전략 뭐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코로나 4년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그 4년 동안에 학력이 매우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교육에서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도력을 가진 학생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거는 연령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 스케줄을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 특성상 학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는 만큼의 이제 뭐가 있냐면 과목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연습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원에 가서 그냥 앉아서 수업 듣고 과제만 하는 걸로는 이게 소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뭐냐, 수업을 들을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막상 보게 되면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호응 시간을 꼭 확보해서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쁨 받는 아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고 수행평가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발표 이런 것들이 또 아웃풋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고등학교 돼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들은 조금 어릴 때 조금 이렇게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통, 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타쿠처럼 혼자 있게 놔두시면 안 되고 뭔가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성을 해주시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고3 아이들이 황금 돼지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황금 돼지띠 아이들이 2007년생 올해 고3입니다. 근데 지금 고1하고 비교하면 한 5만 명 정도 차이 나거든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아이들이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가중화될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이 시키는 공부는 오래 갈 수가 없고요. 남이 정해주는 진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것들도 제가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와서 하면 늦는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갔을 때 이 친구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때가 제일 많이 발현되거든요. 왜냐면 반항하는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춘기를 겪을 때 저는 조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조금 더 러프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되면 내가 뭔가 반항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쿨하게 넘길 수 있게끔 얘기도 좀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너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히려 조금 여우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조금 나눠서 조금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저한테 그 진로 상담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중학교 아이들도. 근데 대부분 중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는 진로 상담 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가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진로 상담이 학교 다녀야 되냐고, 이런 거를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입시를 치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면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야 뭐 단체로 뭐 한 반에 뭐 60명, 70명 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앉아서 같이 공부하면 공부를 못해도 무리에 섞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덜 외로웠던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공부를 잘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업이 만약에 선택을 해서 나눠지게 되면 진짜 소속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울 것도 같아요.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체제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낙오자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압박감도 상당할 것 같아서 또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쯤에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오늘 뭐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바뀐 게 많아서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뭐 실제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졌으니까 이렇게 뭐 내용이 많아졌겠죠. 뭐 과거에 뭐 학력고사나 뭐 수능처럼 뭐 평가해서 등수 내서 일렬로 줄 세워서 인기 과별로 정원수대로 딱딱딱 밀어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학생도 학부모도 더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자녀분들과 의논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뭐 이 오늘 유튜브는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흔쾌히 촬영에 협조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진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